4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채가 등장합니다. 사채. 사실 금융부채와 관련된 많은 시험들이 사채, 회사채죠. 그래서 회사채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사채는 회계원리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을 배웠죠. 그 439페이지에 제일 위에 액면 이자율, 사채 표면에 쓰여져 있는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있죠. 시장 이자율,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그 동일한 신용도를 가진 동일한 만기나 조건의 그런 그 회사채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몇 퍼센트에 발행된다. 그게 시장 이자율 개념이죠. 발행 금액이 있을 거고, 발행하는 시점에 조달되는 금액이 발행 금액이 될 거고, 유효이자율은 다음 A와 B를 일치시키는 이자율 A,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장래에 수령하는 이자 및 원금. 장래에 수령할 금액, 장래에 수령할 금액은 어디에 쓰여져 있나요? 그 사채 액면, 표면에 쓰여져 있죠. 사채 표면에 보면은 이자율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이게 그 금액 얼마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그 쓰여진 그 사채 액면에 쓰여진 대로 봤기 때문에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다른 말로 표면 금액, 표면 이자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A에 있는 것은 사채 표면에 쓰여져 있는 현금 흐름이 되겠고요. 양가로 B는 사채 발행 금액. 그래서 A와 B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0페이지 사채 발행 금액.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의 발행 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그래서 뭐 액면을 언제 얼마 받는다, 액면 이자를 언제 얼마 받는다, 그 다음에 원금을 몇 년 후에 받는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어떤 I라는 이자로 나눠서 합했을 때 그 값이 발행금액하고 발행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I는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이자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현가 계산되는 게 발행금액이다. 다 뭐 회계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채 시장이자율과 사채 발행금액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채 발행금액 시장이자율이 높으면은 얘가 다운되죠. 이 할인율 시장이자율이 낮으면은 발행금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자와 사채 발행금액은 서로 반대 관계에 가진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한편 다음에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현금 유출액은 액면 이자하고 사채 액면 금액이죠. 현금 유출액 두 개의 차이는 회계상 이자 비용이다. 그래서 회계에서 인식할 이자 비용은 그 사채 표면에 쓰여져 있는 그 금액이 이자가 아니고, 이자가 될 금액은 근본적으로 최초 현금 유입액, 그 그림이 있죠. 최초 현금 유입액, 그리고 사채 발행 후에 지급해야 되는 액면 이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기에 상환해야 될 액면 금액, 다 합해서 이제 현금 유출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행일의 현금 유입액 그리고 이후의 현금 유출액 두 개의 차이가 장래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 처리될 금액이다. 회계상 이자는 이 두 개의 차이, 두 개의 차이, 발행일의 현금 유입액 그리고 발행 후에 현금 유출액 두 개의 차이가 회계상 이자 비용 처리될 금액이다.
자, 요거 이자 비용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요 그림, 이제, 요 그림은 44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현금 유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있는데, 액면 금액이 발행일에 현금 유입액보다 더 커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가령 이제 사채 액면에는 이자가 10%다, 연 10%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시장에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러면은 10%로 쓰여져 있는 이 회사채를 누구도 사지 않겠죠. 결국은 사채 액면보다 낮은 금액에 발행해야지 이 회사채가 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할인 발행이 되죠. 그래서 액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 자체 기간이 3년이다. 3년 동안 지급할 이자가 있을 텐데, 할인 발행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액면 이자하고 액면 금액의 일부 두 개가 3년간 이자 비용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회계상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정액법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액법 이자는 가령 요거 3년간 지급하는 이자고, 그리고 3년간 연 1회 지급한다. 그래서 3년간 3번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면은 요 금액을 나누기 3 하면은 매년 인식될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액법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효이자율법은 사채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 자, 회계원리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444페이지에 사채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고요. example 4 케이스 상사는 다음과 같은 사채를 X 1년 기초에 발행하였다.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만기는 3년이다. 액면 이자율이 연 10%다.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한다. 발행 시점 시장 이자율이 연 10%다.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캐시플로우를 그려보면은 액면 이자율이 10%입니다. 원금이 10만원이고. 그래서 3년 후에 원금 10만원을 지불을 하고 매년 말 이 10만원에 대해서 1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1년 말에 만원, 2년 말에 만원, 3년 말에 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그게 얼마에 발행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돈들의 현재 가치, 제로 시점 가치,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다. 지금 이게 액면 이자도 10%인데 시장 이자율도 10%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하면은 이게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발행 금액. 이게 식으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만원은 현재 가치가 10%로 할인하면은 만원을 1.1의 1성으로 나누면은 이 첫 번째 만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두 번째 만원의 현재 가치는 만원을 1.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11만원이에요. 11만원은 1.1의 세제곱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액면 이자하고 시장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 값이 이제 10만원 이거죠. 10만원. 그래서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면은 액면 금액 자체가 발행 금액이고, 요게 제로 시점에 장부에 기표될 금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계 처리해 놓은 거를 보면은 1년 기초에 이게 현금 10만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사채 10만원을 인식하는 경우가 되겠고, 1년 기말에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만원 되고, 현금 만원이 나가죠.
3년 말까지 그러한 회계 처리가 있다가 3년 말에 사채 10만 원을 소멸시키면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4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example 5의 할인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할인 발행. 요번엔 좀 다르네요. 자, 액면 10만원, 만기 3년, 액면 이자 10% 매년 말 지급.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네, 그래서 매년 이자가 만원이고, 3년에 걸쳐서 매년 이자가 만원이고, 3년이 지나면 3년 되는 시점에 10만원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요번에 달라진 점은 발행 시점의 시작 이자율이 1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얼마로 결정될 것이냐. 발행 금액은 여기 만원, 11만원을 지금 발행 시점 이자율이 12%라고 하니까 1.12의 일성, 1.12의 제곱, 1.12의 세제곱으로 각각 나눠주면은 이게 발행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95196 이렇게 되고, 그래서 95196으로 계산이 발행 금액이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행 회사 입장에 회계 처리가 현금 95196이 들어오고 사채 95196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12%로 할인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12%로 할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12%로 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그 1년 동안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이자 비용. 그래서 요 금액에 곱하기 12%한 돈을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고요. 지급하기로 약속된 돈은 만원이죠. 그래서 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상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상각.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빈칸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차이, 액면 이자하고 유효 이자하고, 액면 이자, 유효 이자 두 개의 차이를, 사채를 이렇게 조정하는 회계 처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12% 이렇게 올라가는데 1년 말에 약속에 따라서 만원을 지불하면 요 금액이 되겠죠. 그럼 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요 포인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거는 95196 곱하기 1.12 하면 여기 오고, 95196 곱하기 1.12 하면 요 포인트가 될 거고, 95196 곱하기 1.12 이렇게 하면 요 포인트가 될 거고, 빼기 만원 하면은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96620 이렇게 되고요. 여기 96620. 2년 말에도 같죠. 1년 말에 96620이 12% 할인했기 때문에 12% 올라가요. 그래서 요 금액의 12%에서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고, 현금 지급하고 2년 말에 요 두 개의 차이를 사채에 대한 조정으로 상각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2년 말 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요 포인트는 96620에 곱하기 1.12 빼기 만원 하면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8214. 3년 말에도 같습니다. 이렇게 3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요 금액의 12% 계산해서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고, 현금 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오른쪽에 빈칸이 생기는데, 그 차이 금액, 플러그인이라는 게 대차 차액을 밀어 넣는다 그런 말인데, 플러그인 하면은
사채는 드디어 10만원 요 포인트에 오는 거죠. 그래서 95196 이렇게 할인됐던 게 상한 직전에 3년 말 상한 직전에 10만원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사채가 10만원 됐으면 이렇게 10만원 투자자한테 갖다 주고 사채를 소멸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할인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이죠. 이게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똑같은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발행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장래 지급해야 되는 돈, 이 돈들을 시장 이자율 12%로 할인하면 된다. 이자 비용은 직전 BS 금액을 12%로 곱해주면 된다. 직전 BS 금액을 12%로 곱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현금 이자 비용은 요 액면에 쓰여져 있는 만원들, 이게 현금 이자 지급이죠. 1년 말 사채는 어떻게 되느냐. 사채가, 1년 말 사채가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로 변동되죠.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 금액으로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걸 상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각. 상각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 금액에서 요 폭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요 폭은 95196 곱하기 12% 빼기 만원 한 게 요 돈이죠. 95196 곱하기 12% 하면 요 높이가 될 건데요. 만원만 빼주면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상각액을 구하려면은 요 상각액 요 두 개의 차이를 상각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각액을 구하려면은 95196 곱하기 12% 빼기 만원 하면은 요 높이가 되는 거죠. 요 높이를 이렇게 상각액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변동되는 거죠. 자,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채를 직접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직접법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할인 발행 차금 설정하라고 되어 있느냐? 기준서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기준서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뭐 어디 기준서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이런 용어를 써서 오히려 회계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할인 발행 이런 용어를 안 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뭐냐 하면 이거죠. 이 10만원하고의 갭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이게 10만원 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10만원 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10만원 선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사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10만원 이렇게 해놓고 평가 계정을 그 반대편에 써놓는 거죠. 평가 계정의 명칭이 뭐냐 하면은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명칭이죠. 제로 시점에는 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만원하고 95196 차이죠. 그래서 4804인가요? 4804. 그래서 평가 계정이 4804죠. 4804. 자, 1년 말에는 이 평가 계정이 일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평가 계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요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죠. 919 곱하기 12% 빼기 만원 하면 그게 요 상각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평가 계정이 일부 소멸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평가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사채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사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게 직접법이에요. 저는 그 직접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로 시점에 사채로 인식하면 사채가 951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평가 계정을 설정하면은 평가 계정 설정의 경우는 평가 계정 사채를
10만원 이렇게 하고 상대 계정에 4804 이렇게 하는 거죠. 예, 4804 이렇게 하는 거죠. (1년) 말에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친척법의 경우는 이자 비용 9519 곱하기 12% 한 금액이 얼마냐? (11424) 11424 현금 지급하는 게 10,000원이죠. 차이를 사채로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채로서 플러그인 사채로서 플러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채가 변동되는 거죠. 평가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는 똑같이 이자 비용 11424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지불되는데 이거 평가 계정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경우에는 평가 계정이 감소되는 거죠. 똑같은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만큼 평가 계정이 감소되는 것으로 여기 처리했겠습니다. 자, 1년 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요 10만원하고 요 1년 말 사채 요 두 개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얼마냐? 방금 말씀드린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 말씀드렸고요. 이제 447페이지부터 보면은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할증 발행이 있네요. (448페이지) 케이스 example 6을 보면은 자, 조건이 똑같은데 발행 시점 시장이자율이 8%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발행 시점에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들은 8% 이자를 주는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인기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지급하는 이자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똑같은데 시장 이자율이 지금 8%이기 때문에 8%로 계산하면 되고 8%로 계산하면 되고 8%로 할인하면은 발행 시점에 금액이 계산되고 그래서 이 금액이 105, 15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8%로 할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8%로 계속 올라갑니다. 1년 동안 이렇게 8%로 증가하게 되고요. 약속에 따라서 10,000원을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발행한 회사는 여기 인식카드 금액이 105, 154 곱하기 1.08 빼기 10,000원이 1년 말에 인식할 사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3566 이렇게 103566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후에 똑같은 흐름이죠. 똑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올라가는 돈보다 내려오는 10,000원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씩 다운돼서 3년 말이 되면 10만원 되고 10만원을 상환해서 사채가 없어지는 게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45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페이지. 450페이지 보면은 사체 중도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사체 중도 발행. 사체 액면에 쓰여져 있는 발행일에 발행하지 않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얼마 동안 보유했다가 중간에 발행하는 것을 사체 중도 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이야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상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X1년 1월 1일 사체를 발행할 계획으로 관련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다. 만기가 3년이고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연 10%로 매 연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사체 발행일에 저음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시장 이자율이 급등하였고 회사는 사체 발행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시장 이자율은 안정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K 상사는 발행 예정일을 6개월 넘긴 7월 1일에 당초 준비된 조건으로 사체를 발행하였다. 여기서는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시험 문제들은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체 액면에 기재된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다. 사체 발행일은 X1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요. 이건 교과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한 그런 경우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조건을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사체 액면에 기재된 발행일은 X1년 1월 1일, 사체 발행일은 X1년 7월 1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최초 그 액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이 아닌 날짜로 발행이 되면은 이게 중도 발행이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뭐 이런 식의 이런 등등의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1년 7월 1일 시장이자율은 연 25%다. 다음을 구하시오. X1년 7월 1일 발행으로 사체 발행으로 유입되는 현금 X1년 K상사가 인식할 이자 비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25%. 이거 외에, 그리고 중도 발행일이라는 개념, 이거 외에는 이제 10만원, 만기 3년, 액면이자 10%.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거네요. 요 중도 발행일, 그러니까 요 7월 1일에 발행 금액이 얼마이냐, 요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7월 1일에 발행 금액이 얼마이냐. 발행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런 컨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1년 만에 받는 만원, 2년 만에 받는 만원, 3년 만에 받는 만원, 그리고 10만원에서 11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할인율을 지금 중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이 25%다. 요 날짜 시장이자율이 25%다. 그러면 이게 1.25의 1성이냐? 1성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자가 6개월 남았죠. 6개월. 지금 이 시점이 발행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딱 중간에는 요 날짜가 발행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날짜가 이게 아니고 여기 7월 1일이 발행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원 받는 기간까지 6개월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6으로 나눠줘야 돼요. 12분의 6으로.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거는 1.25에 12분의 18로 나눠줘야 되고요. 세 번째 받는 돈은 1.25에 12분의 30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정확한 값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PC에서 엑셀을 꺼내가지고 엑셀에서 요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계산하면 계산이 되는데요. 시험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이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학용 계산기로는 지금 여기 발행 금액이 뭐 얼마다, 7월 1일 발행 금액이 얼마다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고요.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고 요 근사치가 계산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 X1년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거기에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네, 근사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근사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1월 1일에 당초 예정대로 발행되었다면 얼마에 발행되었을까?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1월 1일에 발행했다면 얼마에 발행됐을까?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뭐 이건 앞에서 배운 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월 1일 날 발행됐다고 가자면 이게 1월 1일 날 발행된 경우 할인율이 여기 이제 중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이 요 시점의 시장이자율이 25%라고 했는데, 자, 25%의 일성 1.25의 제곱 1.2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중도 발행일이 아닌 1월 1일을 발행일로 했을 때 발행 금액이 얼마일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70, 7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월 1일에 발행됐다고 가자면 70, 7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실제 발행일이 아니고 발행일은 중도 발행에 대해서 7월 1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행이 된 거죠. 6개월이 경과한 시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얼마 발행됐을까? 이게 지금 25%로 할인을 쫙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25%로 쫙 올라가는 거죠. 25%로 쫙 올라가는 거죠. 가령 1월 1일 발행 이후에 12월 31일 그 이자를 지급하기 하는 그날 오전이다. 이자를 지급하는 날 오전이다. 그러면 이게 부채가 얼마가 됐을까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70720 곱하기 여기 계산을 해놨는데 이 돈은 70720 제로 시점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25% 1.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70720이 25% 할인한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25% 올라가고 1년이 지나면은 그 돈의 1.25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여기 7월 1일 6개월이 경과한 시점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얼마일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 돈은 70, 720 곱하기 1.25 이렇게 하면은 1.25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총 부채 금액이 계산되는 거고 1년이 지나면 안 되고 1 플러스 25% 곱하기 12분의 6 7070 곱하기 1 플러스 25% 곱하기 12분의 6 한 값이 요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지금 요 값하고 중간값 계산해도 되죠. 중간값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7956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3개월이 경과한 뒤에 발행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3개월, 중도 발행일이 요 시점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러면 어떻게 요 금액을 구할 수 있을까요? 70720 곱하기 1 플러스 25% 곱하기 3개월이 지났다. 곱하기 3 나누기 12. 여기 25%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2월 31일 오전의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12월 31일 이 오전의 금액은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개로. 하나는 여기 88400 이렇게 계산된 88400은 두 개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후에 지급해야 될 액면 이자가 있을 거고요. 오후에 지급해야 될 액면 이자가 10,000원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사채 장부 금액, 삼각후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월 31일 오전에 계산한 88400은 오후에 지급해야 되는 10,000원하고 그리고 사채 장부 금액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은 이야기를 여기 79560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79560이라는 부채는 두 개로 계산되어 있다. 하나는 여기 액면 이자에 상응하는 이자 얼마예요? 지금 1년에 10,000원이니까 6개월이면 얼마예요? 5,000원하고 나머지는 삼각후 원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삼각후 원가. 삼각후 원가가 얼마예요? 지금 요 포인트가 얼마라는 이야기죠? 74560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숫자는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중도 발행에 총 부채가 얼마이냐, 그리고 사채 그 삼각후 원가가 얼마냐, 그 숫자를 찾을 때 여기 12월 말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12월 말 총 부채는 1월 1일 발행을 가정했을 때 부채가 있을 텐데 1월 1일 부채가 12% 증가한 게 12월 31일 오전 부채가 될 거고 12월 31일 오전 총 부채는 오후에 지급해야 되는 액면 10,000원하고 나머지 삼각후 원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총 부채 액면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 삼각후 원가가 되겠죠.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7월 1일 발행이니까 X1년 7월 1일 발행이니까 7월 1일 회계 처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회계 처리할 거는 현금 얼마 들어오느냐 79560이라는 돈이 들어오겠습니다. 79560이라는 현금이 들어올 거고 79560이라는 돈은 두 가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부채. 그래서 하나는 사채고 하나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미지급 이자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미지급 이자는 5,000원이다. 사채는 여기 79560에 5,000원을 제외한 7456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X1년 12월 31일 이 문제에서 주로 묻는 게 뭐냐면 사채 발행일에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요거죠. 사채 발행일에 발행 금액이 발행으로 유입되는 총 현금이 얼마냐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묻는 게 뭐냐 하면은 X1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걸 잘 물어봐요. X1년도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것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잘 물어보는 게 여기 사채 유입될 현금
1년도 이자 비용 요 세 개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1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얼마냐?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채 금액에 이자율 곱해가지고 그게 그 기간 동안 인식될 유효이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1월 1일 날 발행됐다면 70720의 25%를 계산했을 텐데 여기서는 70720의 25%를 곱해가지고 그 돈에 다시 12분의 6을 해야지 정확한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제로 시점에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한 70720에 25% 곱하고 이러면 연이자가 되니까 여기에 6개월치 적용해서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8840 1년치 이자의 절반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8840이 되고요. 지금 미리 받아놓은 미지급 이자 5,000원이 있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미지급 이자 5,000원 받아놓은 거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해야 될 게 10,000원이죠. 약속된 돈은 사채 액면에 쓰여진 대로 줘야 되는데 액면에 1년 말 이자를 얼마 주기로 돼 있느냐? 10,000원 주기로 돼 있죠. 쓰여진 대로 해줘야 되겠고, 나머지 차액이 사채 상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840이 사채 상가액이다. 3840이 사채 상가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중도 발행에 대한 질의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4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또는 연 4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실에서 사채 이자 지급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또는 연 4회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계산에서 시장이자율은 연간 시장이자율 나누기 2 또는 연간 시장이자율 나누기 4를 적용한다. 케이스 3, 연 2회 이자 지급에서 어떤 회사는 X1년 5월 1일에 다음의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요번에 5월 1일 날 발행했네요.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2년 후 만기다. 앞에서는 만기가 다 3년이었는데 이번엔 만기가 2년 되겠습니다. 액면 이자 조건이 연 8%다. 이자는 연 2회 지급한다. 10월 말과 4월 말일에 각각 지급한다. 연 8%니까 그 6개월마다 지급할 때는 4%를 보면 되겠어요. 4%.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인할 때 그냥 5%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이자율 그 6개월에 대해서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시면 이게 그 연 4%다고 하는데 연 2회 지급하니까 연 8%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지급하니까 1회당 4%씩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회당 액면이자를 4%씩 지급해요. 그러면 1회당 4%, 10만원에 대해서 4%면 1회당 지급하는 이자가 4,000원이라는 얘기고요. 4,000원이라는 얘기고요. 셋, 넷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기에 10만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발행금액이 얼마일까? 발행금액이 얼마일까? 이 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발행금액은
요 4,000원 나누기 1.05 나누기 1.05 더하기 4,000원 나누기 1.05의 제곱 4,000원 나누기 1.05의 세제곱 104,000원 나누기 1.05의 4제곱 그 현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계산은 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계산됐다. 그래서 제로 시점에 96454라는 발행 금액이 계산되고 요 돈이 유입되면서 요 돈을 사채라고 인식하죠. 그래서 발행일인 X1년 5월 1일에 사채라고 인식하는 금액은 요 숫자가 되겠고요. 요 숫자가 되겠고 1년도 동안 요 1년이 아니라 요 6개월 이렇게 5월 1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10월 말일인데 10월 말에 어떤 회계치를 해줘야 되나요? 이자 비용, 먼저 이자 비용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요 금액 곱하기 5% 이자 비용 해야죠. 그리고 현금 4,000원 나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액을 오른쪽에 사채라고 플러그인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사채가 10월 말이 되는 97277 이렇게 되겠습니다. 97277. 자,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제 요 다음 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자, 요 포인트가 97277이다. 97277이다. 자, 요 다음 게 어려운 점인데 뭐냐 하면은 10월 30일 이후 11월 12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X1년도 결산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산일에 요 2개월 있죠. 요 2개월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2개월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 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볼까요? X1년 12월 31일 회계 처리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이자 비용 계산하겠죠.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 계산될 금액은 97277 곱하기 어떻게 하나요? 5% 이렇게 하는데 5% 하면은 요 이자 기간의 전액이 되니까 지금 이게 총 6개월이거든요. 총 6개월이에요. 6개월 하면 안 되고 2개월만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만큼 이렇게 계산한 값의 6분의 2만큼이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계산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1621 이런 숫자의 이자가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하느냐? 결산일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고 그냥 뭐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이자라고 계산할 금액은 4,000원이냐? 네, 4,000원이 아니고 4,000원 곱하기 2 나누기 6 4,000원을 4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 미지급 이자라고 계산될 금액은 1333이라는 숫자가 1333이라는 숫자가 미지급 이자로 계산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채가 조정되겠습니다. 사채 조정 금액은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162하고 1333하고 288 이 숫자가 사채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X1년 말 여기 2개월치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다소 어렵고요.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이제 여기 요 결산일 다음 이자를 지급하는 X2년 4월 30일 회계 처리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X2년 4월 30일 앞에서 이자 지급일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했나요? 앞에서 이자 지급에는 현금 지급되는 게 있고 여기 이자 비용 계산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일에는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요번에 여기 이자 비용 계산할 금액은 97277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6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
요 금액에 5% 계산해서 2개월치는 여기 X 1년도가 먹고 4개월치는 X 2년도가 먹고 그렇게 회계처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4 나누기 6 해준 숫자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3243 여기 이제 곱하기 요 금액에 대해서 4분의 6을 한 숫자가 계산이 되고요. 현금 지급은 얼마 되느냐? 4,000원이죠. 4,000원. 그리고 이 계산에서 전년도에 계산했던 이 미지급 이자는 털어버려야 되겠죠. 미지급 이자는 털어야 되겠고요. 133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대차 차액이 사채 변동액이 되겠어요. 대차 차액이 사채 변동액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채 발행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느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의 예로 뭐 정권회사 수수료다, 사채 인설 비용이다, 법률이나 회계 자문 비용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채는 상각 후 원가 책정 금융부채이다. 사채가 당기손익 이식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될 기업은 극히 없다고 보고 대부분의 기업은 그냥 상각 후 원가가 될 거고요. 이 경우에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줘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줘요. 뒤에 이제 그 회사가 주식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에 따른 뭐 이런 유사한 비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있는데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서 그 순액만 들어오는 걸로 해요. 이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이다. 이 경우에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발행금액이 있을 텐데 발행금액 돈 들어온 거에서 다시 이렇게 수수료 뭐 회계법인이다 뭐 정권회사다 이렇게 수수료를 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떼게 되면은 그 떼인 돈 제외한 나머지만 들어온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달해서 돈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가운데 떼주는 돈이 생긴다. 그럼 나머지 순액만 그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발행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림이 있죠. 456페이지 그림을 봐요. 그래서 그 456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그 이자 1, 이자 2, 이자 N 원금 이런 것들을 시장이자율에 의해서 할인해서 발행금액이 결정되죠. 발행금액이 결정되는데 사채 발행비를 그 발행금액에서 차감해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감해 주면은 순수하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결정이 되는데 그게 장부금액이 되고 근데 장부금액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후에 남는 건 이자 비용을 장래에 계산해 주려면은 유효이자율을 계산해 줘야 되죠. 앞에서는 유효이자율을 어떻게 했나요? 앞에서는 사채 발행비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자율 이퀄 유효이자율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자율 이퀄 유효이자율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있는데 그 따로 이자율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땡 456페이지 마지막 땡을 보면은 위 설명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유효이자율은 다음을 만족하는 이자율 I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효이자율 I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채 발행금액 빼기 사채 발행비 순수하게 회사에 유입되는 돈이죠. 이퀄 장래에 지급해야 되는 돈 그 액면이자하고 액면금액이죠. 이런 것들을 나누기 I로 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I를 뭐 엑셀로
찾을 수 있겠죠. 예, 그 I가 뭐냐? 그게 유효이자율이에요. 예, 그게 유효이자율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457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4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4. 시상사는 만기 2년인 액면금액 10만원의 사채를 X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액면금액은 연 7% 매년 말 지급. 만기가 2년이고 액면이 10만원이에요. 액면이자율 7%. 사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므로 사채 발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만기가 2년이고 액면이자율 7%, 액면 금액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기가 2년 후에 받을 액면 금액은 10만원, 액면 이자는 연 7% 지급한다. 여기 7,000원, 여기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은 10%다. 그럼 일단 발행 금액은 얼마예요? 발행 금액은 요 돈을 10%로 할인하면 되겠죠. 10%로 할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7,000원을 현가 계산하고 연금 현가 적용했네요. 10만원을 현가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4794라는 거예요. 94794. 그래서 이게 발행 금액인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채 발행 관련 직접 비용으로 4029원이 발생하여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029원을 지급한 나머지 순수하게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냐? 네, 여기 되어 있네요. 네, 제하면 90765라는 거예요. 90765. 그래서 사채로 인식할 금액은 90765, 이게 사채 그 제로 시점에 인식할 장부 금액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시점에 90765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1년 말부터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을 계산하려면 유효이자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이자를 산출해야 되는데 유효이자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요? 네, 90765 이퀄 장래에 지급하게 되는 돈. 장래에 지급할 게 1년 말에 7,000원, 1년 말에 7,000원, 2년 말에 107,000원 이렇게 되죠. 할인율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채 발행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자로 나눠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i라고 했나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i의 1성 1 플러스 i의 2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i를 구해야 되는데 이 i를 엑셀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 사채 발행 금액에서 사채 발행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장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할인율 i는 12.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행 시점 및 1년 말 회계처리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발행 시점에는 요걸 발행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 시점에는 X 1년 초는 얘를 회계 처리하는 거죠. 순수하게 들어온 90765를 돈 들어왔다고 하고 얘를 부채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라고 인식할 금액은 순수하게 회사에 들어온 돈만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1년 말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불할 현금은 7,000원이죠. 7,000원이고 이게 할인 발행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사채 조정액이 있을 거고요. 조정액은 양자의 차이가 될 거고요. 자, 이자 비용을 하고 얼마 인식해야 되느냐? 제로 시점 장부 금액이 90765, 요 i가 12.5라고 해요. 그러니까 12.5% 이렇게 계산에 넣으면은 이자 비용 이렇게 계산에 넣으면은 1년도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엑셀을 이용해야지 여기 요걸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12.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좀 무리하죠. 자, 이제 4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58페이지에는 보면은 연속 상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연속 상환사채. 연속 상환사채. 액면 금액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런데 보통 앞에서는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매년 말 10만원씩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거를 연속 상환사채라 이야기하거든요. 연속 상환사채. 30만원을 빌렸다. 매년 말 10만원씩 3번 갚아가지고 3년이 되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액면 이자는 연 10% 매년 말 지급한다는 조건이에요. 상환 스케줄을 먼저 그려보면은요. 자, 1년 말에 이자 갚을 건 얼마예요? 1년 말에 이자 갚을 거는 액면 이자가 연 1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30만원에 대해서 10%한 3만원이 이자로 1년 말에 갚아야 될 돈이고, 동시에 원금도 10만원 갚아야 되겠죠. 원금은 매년 말 10만원 갚아야 되는 거죠. 매년 말 10만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죠. 자, 1년 말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13만원을 갚아야 되고, 2년 말에는 얼마 갚아야 되나요? 원금 10만원이 있고, 2년 말에 이자는 얼마 지급해야 되나요? 이자는 2년도 1월 1일부터 2년도 12월 말까지 빌린 돈에 대해서 갚는 건데, 2년도 동안 있었던 그 사채 원본 금액이 10만원을 상환한 20만원이 이자 계산 대상이죠. 그래서 20만원에 대해서 10% 적용해서 2만원이 이자고, 그래서 2년 말에는 12만원을 갚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채가 원본 금액이 10만원 남죠. 3차년도 이자는 10% 적용하면 10만원에 대해서 만원이 되고, 원금 1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총 11만원이 3년 말에 갚을 금액이다. 그래서 매년도 갚아야 될 돈이 13만원, 12만원, 11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발행 금액이 얼마일까? 자, 요 돈들의 현가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3만원에 대해서 현가 요소, 지금 발행 시점 시장이자율 연 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1기간 말이니까 1기간 8% 적용하면 되고요. 12만원에 대해서는 2기간 8% 현가 요소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만원에 대해서는 3기간 8% 현가 요소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 310573, 310573 이게 310573 이게 사채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치를 하면은 현금 310573 유입되고요. 사채라고 310573 이렇게 사채라고 310573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말에 회계처리 1년 말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 인식할 금액은 310573에 이게 지금 8%로 할인했기 때문에 310573 곱하기 8% 한 게 1년도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4846 24846 이게
1년도에 계상할 이자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할 그 이자만 생각할게요. 일단 이자만 생각할게요. 네, 이자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이자가 3만원이죠. 네, 그러면은 요 대차 차액이 요게 유효이자고 요게 액면이자고 대차 차액이 사채 조정이 되겠죠. 사채 조정이 얼마냐? 양자의 차이 금액 5154. 5154가 5154가 대차 차액 조정하는 플러그인 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말에 여기 10만원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 투자자한테 현금 10만원을 갖다 주면서 잘 썼습니다 하고 사채를 상환하는 거죠. 사채 10만원을 상환하는 거죠. 책에서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분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연속 상환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